이번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입니다. 한 달 전 정부가 10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모두가 들었던 공식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숫자는 정부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허가 신청은 대책 이전 대비 60% 가까이 급감했고 전체적인 상승세는 확실히 둔화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공식적 상식 속에는 모두가 놓친 보이지 않는 틈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서울 안에서 강남 3구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고 강동, 도봉, 은평 같은 외곽 지역은 과거 고점 대비 수억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며 회복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세 시장입니다. 강남권에서는 매물이 늘어나는데 중저가 지역에서는 매물이 사라지며 세입자들의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결해야 할 수수께끼가 생깁니다. 어떻게 같은 규제가 같은 도시 안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10월 2호 대책 이후 한 달간의 숫자와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임은 2호 대책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 거래 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전매 제한을 2년으로 확대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표면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이전 한 달 대비 58% 감소했습니다. 강남구는 64%, 서초구는 61%, 송파구는 59% 급감했죠. 비강남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원구 67%, 도봉구 71%, 은평구 69%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이 생깁니다. 거래가 줄어든 비율은 강남이나 비강남이나 비슷한데 가격 흐름은 왜 정반대로 갈라졌을까요?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분석하면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강남구 아파트 평균 시세는 0.8% 상승했고 서초구는 0.6%, 송파구는 0.5% 올랐습니다. 특히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대책 발표 직후 전용 83메라 및 T가 49억 원에 거래되며 단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도 전용 83DT가 53억 원에 계약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죠. 반면 같은 기간 강동구는 0.3%, 도봉구 0.5%, 은평구 0.4% 하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실거래가입니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2022년 고점 대비 3억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고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는 과거 최고가보다 4억 원이나 떨어진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같은 규제를 받는데 강남은 오르고 외곽은 떨어질까요? 전통적인 부동산 이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답입니다. 진짜 메커니즘은 훨씬 더 정교하고 역설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역설적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가 강한 지역에서는 거래 규제가 오히려 가격을 떠받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남 생구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 지역의 아파트 구매 대기 수요는 두텁습니다. 학군, 직주 근접성, 재개발 기대, 브랜드 가치 등 복합적 요인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11호 대책으로 거래가 어려워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대기 수요는 그대로인데 매물이 줄어듭니다. 팔려는 사람은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자고 생각하고 사려는 사람은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빠르게 줄어드니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갑니다. 희소성이 더 부각되는 것이죠. 부동산 중개업소 실무자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강남구의 한 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책 이후 매물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문의는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 나오는 매물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매도자가 지금 안 팔아도 돼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비강남 지역에서는 정반대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이 지역은 강남과 달리 대기 수요가 얇습니다. 학군이나 직주 근접성에서 메리트가 약하고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 비중이 높았죠. 그런데 규제로 투자 수요가 차단되면 남은 실수요만으로는 가격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심리적 위축입니다. 도봉구의 한 매도자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2022년에는 이 집이 11억이었어요. 지금은 7억에도 안 팔려요.
규제는 강남이랑 똑같이 받는데 우리는 왜 떨어지는 거죠? 억울해요. 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하면 이 격차가 더 명확해집니다. 십자지로 대책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57%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3구는 59%인데 비해 가격은 0.6% 상승했습니다. 반면 강동, 노원, 도봉, 은평 등 외곽 4개구는 거래량이 68%더 크게 줄었고 가격은 0.4%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서 모두가 놓친 결정적 증거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거래량 감소폭이 더 큰 지역이 가격도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남은 거래가 줄어도 가격 방어력이 있지만 외곽은 거래가 줄면 가격도 함께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전세 시장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현상 말입니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세알라보 대책 이후 한 달간 강남구의 전세 매물은 전월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서초구는 19%, 송파구는 17% 늘었죠. 반면 강동구는 14%, 노원구는 18%, 도봉구는 21%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정반대 흐름이 나타날까요? 답은 집주인들의 계산법에 있습니다. 강남 집주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매매가가 계속 오르는데 굳이 전세를 높일 필요가 없어. 전세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빨리 세입자를 구하고 나중에 매도할 때 차익을 얻으면 돼. 실제로 강남구의 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5천만 원 깎아주면서 어차피 내년에 팔 때 1억은 더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곽 지역 집주인의 계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매가가 안 오르니 전세금이라도 높여야 해. 아니면 월세로 전환해서 수익을 챙겨야지. 그런데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 전환을 하면 세입자가 안 구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매물을 빼버리는 것이죠. 이 전세 매물 격차가 세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강남권 세입자는 선택권이 늘어나고 가격 협상력이 생깁니다. 반면 외곽 지역 세입자는 선택권이 줄어들고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원구에 사는 한 세입자의 증언입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려달래요. 못 주겠다고 하니 월세로 전환하자고 해요. 주변에 전세 매물도 없어서 선택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KB 부동산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대책 이후 한 달간 강남 3구 전세가는 0.2% 소폭 하락한 반면 강동, 노원, 도봉, 은평은 0.4% 상승했습니다. 매매가는 강남이 오르고 외곽이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정반대입니다. 이 역설적 상황이 세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동일한 규제가 지역에 따라 정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낼까요? 부동산 시장 구조를 들여다보면 각 지역은 완전히 다른 수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 생구의 수요는 크게 세 층위로 나뉩니다. 1. 자녀 교육을 위한 실수요. 2. 직장 근접성을 원하는 실수요. 3. 자산 증식을 노리는 투자 수요. 이 중 실수요 비중이 약 70%로 높습니다. 반면 외곽 지역은 수요 구성이 다릅니다. 1. 가격 부담이 적어서 선택한 실수요. 2.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 이 중 투자 수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약 40-50%. 시민 2보 대책은 투자 수요를 겨냥한 규제입니다.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양도세 중과 모두 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죠. 그런데 이 규제가 투자 수요 비중이 낮은 강남에는 타격이 적고 투자 수요 비중이 높은 외곽에는 타격이 큰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3분기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강남 3구 아파트 구매자 중 실거주 목적은 74%인 반면 강동, 노원, 도봉, 은평은 58%에 그쳤습니다. 즉, 강남은 규제를 받아도 실수요가 가격을 지탱하지만 외곽은 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가격 지지력을 잃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기대의 차이입니다. 강남 집주인과 구매 대기자 모두 장기적으로 이 지역은 오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죠. 그래서 단기 규제에도 버티기를 선택합니다. 반면 외곽 지역은 기대가 약합니다. 정말 이 지역이 오를까라는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나오면 빨리 매도하려는 심리가 작동하고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한국경제연구원
2025년 10월가 이를 보여줍니다. 10년 후 가격이 지금보다 5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강남 3구는 82%였지만 외곽 4개구는 37%에 그쳤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규제가 풀리면 외곽 지역도 회복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은 매력적이지만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규제 완화가 모든 지역에 동일한 효과를 주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 후 6개월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KB 부동산 시세를 분석하면 강남 3구는 평균 8.2% 상승했지만 외곽 4개구는 2.1% 상승에 그쳤습니다. 격차는 오히려 벌어진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규제가 풀리면 투자 수요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확실한 곳을 선호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외곽보다는 검증된 강남을 택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규제 완화의 수혜는 강남에 집중되고 외곽은 상대적 소외감만 커집니다. 2018, 2019년 사례도 비슷합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도입된 규제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일부 완화됐을 때 강남은 빠르게 반등했지만 외곽은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리적 반전이 나옵니다. 규제 완화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선호와 기대는 규제와 무관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대한 선호는 학군, 입지, 브랜드 등 구조적 요인에 기반하고 이는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획일적 규제입니다. 12보 대책은 서울 전역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강남과 외곽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수요 구성, 가격 형성 메커니즘, 참여자들의 기대 모두 다릅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강남은 공급 제약 시장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 매물이 적어서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시장에는 공급 확대나 수요 분산 정책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외곽은 수요 부족 시장입니다. 매물은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적어서 가격이 안 오르거나 떨어집니다. 이런 시장에는 수요를 끌어들일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1호 대책은 이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지역에 수요 억제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강남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효과가 있었지만 상승세 둔화, 외곽에서는 역효과가 났습니다. 가격 하락 가속화.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분석이 이를 지적합니다. 강남 같은 초강세 지역과 외곽 같은 상대적 약세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강한 지역은 희소성이 부각돼 더 강해지고 약한 지역은 수요 이탈로 더 약해진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IMF 국제통화기금의 2024년 주택시장 보고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보고서는 단일 규제 정책은 지역 간 편차가 큰 시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다며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권고합니다. 이 양극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집단은 중저가 지역 세입자들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외곽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만 남깁니다. 1.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2.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국 세입자협회의 2025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외곽 4개구에서 계약갱신을 한 세입자 중 38%가 전세금 인상을 받아들였고 22%가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전세금을 유지한 경우는 40%에 그쳤죠. 더 심각한 것은 전세 난민 발생입니다. 노원구에 사는 김모 35씨의 사례입니다. 2년 전에 전세 3억에 들어왔어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니 집주인이 3억 5천을 요구하더라고요. 못 주겠다고 하니 월세 200에 보증금 1억으로 바꾸자고 해요. 주변에 전세 매물을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있어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못 구하겠어요. 결국 월세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월 2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하죠? 이런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거 불안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외곽 지역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률 소득 대비 주거비 이 2024년 27%에서 2025년 32%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강남권은 29%에서 28%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왜 이런 역설이 생길까요? 강남권 세입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층이고
전세 가격 하락으로 부담이 줄어든 반면 외곽 세입자들은 중저소득층이 많아 전세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이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5년 11월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실 1호 대책 이후 한 달간의 추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강남과 외곽의 가격 격차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질 수 있다. 외곽 지역은 가격 정체, 투자자 이탈, 매물 증가, 가격 하락, 주민 불만 증가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현재는 양극화 초기 단계다. 지금 정책을 조정하지 않으면 1절 2년 후에는 강남 아파트는 20%더 오르고 외곽은 10%더 떨어지는 극단적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때는 어떤 정책으로도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시뮬레이션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현재 추세가 12개월 지속될 경우 강남 3구 평균 아파트 가격은 2026년 11월 현재 대비 15% 상승하고 외곽 4개구는 8%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격차는 23%포인트로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도입부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같은 규제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을까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미 하나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남 시장과 외곽 시장은 참여자도, 작동 원리도, 가격 결정 메커니즘도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도시 안에 두 개의 독립된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책은 여전히 서울을 하나의 시장으로 취급합니다. 11.15 대책도 조정 대상 지역 내라는 단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에 같은 약을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쪽에는 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양극화가 아니라 분리, 디커플링입니다. 두 시장이 점점 더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서로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는 글로벌 대도시에서도 관찰됩니다. 런던의 경우 센트럴 런던, 존 1T과 외곽 존 4J의 주택 가격 격차가 2000년 2배에서 2024년 4배로 벌어졌습니다. 뉴욕도 맨해튼과 퀸즈 브롱크스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죠.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의 2023년 논문은 이를 Spatial Polarization in Global Cities, 글로벌 도시의 공간적 양극화라고 명명하며 그 원인을 Differential Resilience to Policy Shocks, 정책 충격에 대한 차별적 회복력으로 분석합니다. 즉, 프리미엄 지역은 어떤 규제에도 회복력이 있지만 비프리미엄 지역은 취약하다는 것이죠.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6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나리오 1, 정책 변화 없음, 확률 40%. 강남 3구, 추가 11.5% 상승, 역대 최고가 경신. 외곽 지역 5% 하락, 2020년 수준으로 회귀. 전세 시장, 강남 전세가율 50% 이하로 하락, 매매 대비 전세 가격 비율. 외곽 전세가율 70% 상회로 월세 전환 가속화. 사회적 영향, 중산층의 강남 진입, 완전 차단, 계층 고착화 심화. 시나리오 2, 선별적 규제 완화, 확률 35%. 정부가 외곽 지역에 한해 실거주 의무 완화, 양도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외곽 지역, 당이 반등 후 305% 상승. 그러나 강남 선호는 여전해, 격차는 유지. 효과, 제한적 근본적 해결 안 됨. 시나리오 3, 공급 확대 정책, 확률 25%. 외곽 지역의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강남의 GTXL 지하철 등 인프라 집중 대신 외곽 인프라 확충, 3미 5년 장기 관점, 격차 점진적 완화 가능. 단, 공급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압력,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정책과 심리에,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한국은 저출생 고령화로 장기 수요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강남 프리미엄은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총량보다 구조가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시스티리오 대책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첫째, 획일적 규제는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남처럼 수요가 견고한 지역에서는
규제가 희소성을 높여 가격을 지지하지만 외곽처럼 수요가 약한 지역에서는 시장을 더 위축시킵니다. 둘째,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미 분리되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 두 개의 독립된 시장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 분리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것입니다. 셋째, 가장 큰 피해자는 중저가 전세 세입자들입니다. 매매 시장의 양극화가 전세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주거 사다리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의 서울에 하나의 정책을 적용해야 할까요? 강남의 가격 안정과 외곽의 가격 회복,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가격 안정일까요? 아니면 기회의 평등일까요? 신마이오 대책 이후 한 달은 끝났지만 이 실험이 던진 질문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남은 오르고 외곽은 떨어지고 전세는 혼란스럽습니다. 이 냉정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의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시도할 것인가.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